안녕하세요. 쉬운 사주 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학우님들과 또 구독자분들 모두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주 명리학으로 바라보는 직업과 적성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사주 명리학에서 진로와 적성을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과 적성을 빨리 알고 캐치해서 그쪽 방면에 최선을 노력을 한다면 남들보다 조금 유리하게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주로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하러 많이 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이 좌우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미 가장 빠른 방법으로 재물과 권력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꼭 목적이 재물과 권력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만족을 하고 즐길 수 있는 직업적인 성찰, 성취,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방법, 그리고 또 내 적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적성에 맞지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주변의 환경운이 도와준다면 또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요, 그 사람의 적성과 직업을 찾아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사람의 오행의 구조를 봅니다. 오행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목과 금은 그 물질이 되는 재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와 화는 그 물질을 도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토는 일반적인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각자 일간이 태어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주변에 있는 오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물질로 살 것이냐, 물질을 도구화 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반의 역할을 하고 중화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오행의 특징을 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격국과 용신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에는요, 격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격 떨어지네, 쟤는 너무 격 떨어지는 사람이야, 격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라, 격이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격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인간의 격은요, 그 사람의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격이 크고 훌륭하다고 하면 그릇이 크고 훌륭해서 모든 것을 많이 담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인 거고요. 격이 쫓겨나고 아주 보잘것없다고 하면 아주 그릇이 볼품이 없다는 건데요. 격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걸록격, 양인격, 상관격, 식신격, 정인격, 정제격, 평관격, 정관격, 이렇게 해가지고 격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외격이 있고 내격이 있고, 이렇게 격의 종류는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격 파트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초보자분들이나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명리 공부를 하나도 안 해보신 분들, 혹은 조금 해보신 분들, 아니면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럼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사주 명리로 봐야 되는데 내가 격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요, 포괄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 명리학에 관심이 더 많으셔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공부를 해주셔도 되고요. 따로 강의를 받으셔도 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어떻게 쓰임새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팔자 운명이 달라지는데, 그 격국을 보고 직업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신이라고 해서 사주가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아서 기울어져 있을 때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이 오행이 바로 용신입니다. 이 용신이 바로 직업이 되면은 내가 가장 합리적으로 좋아하는 느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글자의 오행을 갖고 있는 직업을 찾아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행으로 보는 법, 두 번째 격국과 용신으로 보는 법, 세 번째는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넘치는 사주의 길을 이렇게 설계해 주거나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면은 그것이 직업으로 삼았을 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행을 설계해 주거나 부족한 오행을 도와줄 때 그것이 바로
직업으로 삼는 또 세 번째 조건입니다. 신약할 때 일간을 돕거나 아니면 용신을 돕는 보조수단의 역할을 하는 글자가 바로 직업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재성과 관성이 놓여진 오행을 찾는 겁니다. 재성과 관성이 어디에 있는가? 재성은 돈이고요, 관성은 직업이죠. 내 돈과 직업이 어느 글자에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학우님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평생 동안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물론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합니다. 두루두루. 그렇다면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신은요, 딱 평생 동안 한 가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용신을 가져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 가져다 쓰는 게 운에서 맞이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 속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갖는 직업이 그 당시에 내가 필요해서 쓰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자꾸 바뀌는 거고, 또 바뀐 직업으로 또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은요, 한 가지가 꼭 정해져서 꾸준히 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사주 격국에 의해서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가 필요한 오행이 돼서 가져다가 써서 그 직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학우님들 중에 제 고객으로 오셔서 상담을 해주신 분들이 특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주로 오시면 자녀분들의 적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많이 해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사주를 보고 격국 용신, 또 오행의 흐름, 또 그 사람의 십이신살, 운성 뭐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이 아이의 적성을 찾아내거든요. 그럼 어머니들은 그러세요.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이런 직업은 할 수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어머님들의 욕심입니다. 전혀 형살 직업의 기운도 없고요. 전혀 의과 쪽에 관심이 없는 사주 구조인데 엄마 욕심에 의사나 특수직을 원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재성으로 흘러가고 재성이 용신인 경우에 학생이 왔는데 어머니의 욕심은 의사나 학문계통이나 특수 전문직을 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결국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순간에 의해서 엄마의 강요와 주변의 분위기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흉내는 내고 신용은 하지만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주에서 말해주는 거는 이 사람의 적성은 재성으로 가는 적성이었어요. 그 학생은. 그래서 전문 관리직이나 아니면은 행정직이나 아니면 상업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지원을 원하시는데 그건 어머니 욕심이고, 제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의 적성을 물어러 오셨을 때는 아이의 의견과 아이의 그 진로를 생각하는 거지 부모님의 욕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또 상담에 임했을 때 어머니의 욕심과 아이의 적성이 맞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서로 수긍을 빨리 하십니다. 근데 전혀 다른 경우에 어머니들께서 그걸 인정을 안 하시고 아니라고, 내 아이는 내가 잘한다고, 이 아이는 의사가 될 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상담을 받는 목적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 아이는 끝까지 그렇게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이 사주라는 거는요, 제가 수년 동안 이렇게 임상도 해보고 또 상담도 해본 결과 분명히 정해진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학이라고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주는 또 통계학은 아닙니다, 여러분. 통계학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만 사주는 또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운에 의해서 다양한 이론이 나오고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사주학은 통계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계학적인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의 욕심이 아이의 적성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로를 말씀드리면 수긍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전혀 아니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2, 3년이 지난 뒤에 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대학을 보냈는데 중도의 과를 그만두고 다른 학과를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라든가, 이렇게 맞지 않아서 이제 다른 그 진로를 찾아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또 상담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상담은 좀 취해 주시면 좋고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우리가 사주를 보고 사주 명리학에서는 직업을 찾는 방법이 용신을 가지고 찾는 방법, 격국을 찾는 방법, 오행의 흐름에 대해서 찾는 방법, 또 오행과 일간을 돕는 희용신을 또 찾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사람의 직업을 찾을 때는요, 여러 가지 이런 이론도 참고로 하지만 제가 임상을 통해서 겪어본 바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주의 모양을 보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토라는 일간을 가진 사람이 있죠. 기토라는 이 오행은요, 뭐를 목적으로 태어났느냐. 기토는 전원토죠. 논과 밭이죠. 그래서 이 기토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은 나무를 키우고 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키우고 재배하고 배양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내 욕망이고 내 기본 자세입니다. DNA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기토의 환경을 보십니다. 그러면 이 기토의 환경에 자갈이 많고 금속 성분이 많은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이라는 오행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토생금 하니까 식신상관이 많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럼 자갈밭입니다. 이 자갈밭은 나무를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원하는 게 아무리 재배하고 키우고 뭐를 키워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도 기토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 이 자갈밭에 있는 이 돌을 캐내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토는 누구를 재배하고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식신상관으로 따라가겠죠. 혹은 이 식신상관을 캐기 위해서 내가 힘을 길러야 되니까 인수를 끌어다 쓴다거나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무조건 기토일간은 이렇게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런 직업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또 오행의 기운이 어떻게 돼 있나를 보시고요. 물상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직업을 찾을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운에서 어떤 형태의 기운이 이 기토를 만들어 가는가를 보시고 이 사람이 해야 할 일, 그것이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때 재와 간을 살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임수일간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임수일간은 물이죠. 강물입니다. 바다입니다. 큰 바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수일간은 좀 수일간이 좀 많다고 쳤을 때 무토일간이 와서 제방 역할을 해줘야지 경치가 좋은 호수가 되고 관광객이 몰려들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워왔고 그렇게 통변을 합니다. 그런데요, 임수일간이 이미 지지에 신자진이나 해자축이나 이런 수국이 있었고 청간으로 개수가 투출된 상황에선 이미 수는 물이 범람한 상태라고 봅니다. 아무리 무토 아니라 뭐가 와도 이미 토는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람한 물의 토는 용신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많은 사주를 봤을 때 흔히들 용신은 무토니까 이분은 뭐 물을 끌어다 써야 되니까 부동산업을 해야 좋구나, 아니면 관을 갖다 쓰니까 식장생활을 해야 좋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보통. 그렇지만 물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임수가 이미 범람을 한 상태에서는 토를 갖다가 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상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임수는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가? 임수는 자연스럽게 설기를 하는 운으로 가야 됩니다. 수생목하니까 목의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목에 용신을 끌어다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수가 이렇게 많은데 목을 끌어다 쓴다고 하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요, 사주에 식신상관이 없어도요, 이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식상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강의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갈 때 가장 최고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 오행이 가는 길, 추구하는 목적, 12운성의 기운, 또 신살, 12신살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제가 규문갈살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규문갈살이 희용신으로 돼서 재성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라든가 이런 심리학 상담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급각살이라는 살이 있는데 이것이 희용신이 되고 내가 이것을 관으로 끌어당기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정형외과 의사라든가 아니면은 물리치료사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파악할 때는요, 한 가지만 보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를 토탈해서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기운을 가져다가 일간하고 맞춰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제 이론과 현실적인 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갭이 좀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임상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오늘 제가 뭐 기토일간과 임수일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얼마 전에 이제 기토를 가지신 아이를 가진 어머니께서 상담을 해오셨고 또 임수를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상담을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빗대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오실 때는요, 내가 아이에게 원하는 욕심을 버리시고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수가 토를 그리워하듯이 혹은 기토가 간목을 그리워하듯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추구하고 하고 싶어하는 거, 내가 바라는 직업을 말하는 거고요. 이 현실적으로 사주에서 구성된 거에 따라서 내가 바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누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구성을 보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렇다면 이 사주가 치중되고 기울어져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균형을 맞춰가고 가장 내가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오행을 찾아내는가가 바로 직업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으면 제가 구석구석 조목조목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 영상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명리학에 대해서 이제 처음 발을 들여놓거나 아니면 명리학에 대해서 관심만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용어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고 쉬운 사주 공부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포괄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직업을 찾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저 블로그 통해서 해주시거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